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낼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죠. 그랬는데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를 배우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학습자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문장의 구성 성분을 살피고 문법을 파헤쳐보는 이른바 문법 번역식 교육으로 학습을 한다는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도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영어 학습자들은 대부분이 독해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한국인들이 척척 풀어내는 경우를 우리는 정말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장점은 있습니다만 아쉬운 건 이렇게 문법 번역식 교육에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외국어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인 의사소통 부분에서 뛰어난 분을 찾는다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것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공부 방법이 과연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일까요? 그런 방법에서 저는 전제 조건을 3가지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돈에 구애받지 않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이른바 어학연수라든가 유학을 가는 방법, 그런 방법들은 사실상 비교적으로 가정 형편이 풍부하신 분들이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좀 부담이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운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30분 동안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그런 방법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영어를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 실력도 덩달아서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되어야 되지 얼굴만 한국인인 미국인, 캐나다인, 영국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정신은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마저도 계속해서 품위 있게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학습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총 아우르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방법들이 오늘 제가 제시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언급한 이 3가지 조건을 전부 부합시키는 방법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좋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각 나라는 상대 국가의 정보 수집을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군인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외국어를 가르치는 언어교육원을 운영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군인들은 대부분 20살이 넘은 성인. 이른바 뇌가 모국어에 맞게 최적화된 나이지만 군인들은 외국 언어민과 흡사할 정도로 외국어를 잘 구사했습니다. The Army Language School becomes really well known for a technique called the audio lingua technique, which was a heavy focus on conversation and listening. So speaking and listening, which would, and also kind of a lot of rote memorization of drills. There was a lot of drills and dialogues that the students would memorize back then. And they would practice and practice and practice until they were able to speak the words precisely. 군인들이 외국어를 훈련하는 방식은 극단적으로 연습 또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20시간 이상 2대1로 2명의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해야 했죠. 계속적인 질문 공세에 군인들은 생각할 틈 없이 빠르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면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막힘이 없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용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요, 이분들이 사용했던 공부 방식에 한 번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능통한 달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달인들의 방법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분들의 방식이 어떠한 건지 한번 살펴보고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영어적 사고 습관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는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의 주체가 영어권 국가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간과하시는 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그분들처럼 자연스럽게 언어를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영어적으로 사고 습관을 갖는다는 것이 그분들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같이 한국에서 자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어적 사고 습관을 머릿속에 주입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문장 통함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문장 통함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기도 해요. 문장 통함기는 기계적인 학습법이기 때문에 그 문장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문장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언급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그런 주장을 펼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구구단을 외우죠. 구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외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2단에서 9단까지만 구구단을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189 곱하기 365도 할 수 있고 256 곱하기 4529도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운 영어의 문장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마저도 더욱더 다양해집니다. 실제로요, 제가 공부한 방법이 이렇게 누적되고 반복된 영어 문장 통함기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효과는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문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들은 이 문장은 뭔가 좀 이상한데?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애들이 많죠. 근데 이걸 왜 틀렸는지 한번 설명해봐 하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누적되고 반복된 문장 통함기의 가장 큰 효과는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그런 영어적 사고가 습관화가 되어서요, 이거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같은데? 라는 그런 습관들이 머릿속에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영어적인 사고가 머리에 주입이 된 채로요, 그 상태에서 영어책을 많이 읽고 미드를 많이 보고 영어권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면요, 영어가 정말 계속해서 부쩍부쩍 늘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영어적인 사고가 주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규칙도 모르는 채로 그냥 시합에 임하는 선수처럼 방황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그런 영어 학습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의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부가적인 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쌓이는 것은 결국 없고 빠져나가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왜 나는 못할까? 라는 좌절을 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습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뵀던 분들 중에서요,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신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어떤 컨텐츠로 공부하던 간에 마지막은 그 문장들을 모두 통암기해버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저 역시 예전에는 문법 번역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다가 스피킹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 공부 방법을 바꾼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읽고 있었던 영어 원서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웠거든요. 그 다음에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생애 처음으로 토익 스피킹 시험을 한번 치러봤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당연히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시험인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갔어요. 그 시험의 목적은 그냥 이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유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시간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한 목적으로 본 시험이었습니다. 전혀 이렇게 성적은 기대하지 않았고요. 그랬는데요, 며칠 후에 이제 딱 결과가 나와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0점 만점에 190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고 레벨인 레벨 8이 나왔습니다. 처음 봤던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얻게 되니까 제 자신 스스로에게 놀랍기도 했고, 내 영어 공부 방식이 맞는 거구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하든 간에 마지막으로는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암기해주고, 그 암기하는 거 가지고 롤플레잉을 해주고, 그리고 만나는 원어민들마다 써먹어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고 외국인한테 한번 써먹은 다음에 그 외국인이 내 말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되죠. 그럼 그 문장은요, 머릿속에서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제 방식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고 난 다음에는요, 영어를 즐겼던 것 같아요. 미드를 보고
들고 영어권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신문을 보고 영어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를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요, 그거에 앞서서 사실상 선행되어야 되는 거는요, 이렇게 영어적인 사고틀을 머릿속에 담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문장통 암기를 통해서요. 이러한 것들이 먼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그냥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방황하는 결과가 오게 될 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없애보고 싶었습니다. 어떤가요? 따분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따분하고 일상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사람만이 남들이 얻지 못한 것을 얻어내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뭔가를 잘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은 저렇게 오기까지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외우는 게 되게 괴롭기도 하고 뭔가 짜증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꾸준히 자기 암시를 하면서요, 나아가신다면 분명 이것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요, 머지않아 영어에 능숙하고 그리고 영어적인 사고틀이 머리에 주입이 되는 그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고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